그래서 오늘의 관자의 한 줄 평은 쭈어젠 복스플릭스 M25는 원 LCD 프로젝터 중에서 원탑이다. 안녕하십니까, 권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복스플릭스 M25의 언박싱과 외관 그리고 사양과 메뉴까지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복스플릭스 M25의 성능과 장단점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말미에 좋은 소식도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성능인데요. 화면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죠. 왼쪽이 M25이고요. 오른쪽이 HQ10입니다. 자, 이것이 하얀색이에요. 어떻습니까? 특성이 보이죠? HQ10이 조금 노란빛이 나고 M25가 살짝 파란 기운도 납니다. 그리고 밝기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M25가 확실히 밝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밝으냐? 밝기의 정도는 제가 나중에 또 관시루멘 테스트 결과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지만 먼저 좀 알려드리면 M25가 제가 경험했던 어떤 원 LCD 빔 프로젝터보다 밝습니다. 이 얘기 어디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예, 제가 HQ10 리뷰할 적에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HQ10이 제가 경험했던 어떤 원 LCD 빔 프로젝터보다 가장 밝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HQ10보다 더 밝으니까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어떤 원 LCD 빔 프로젝터보다 M25가 현재까지는 가장 밝습니다. 심지어는 웬만한 DLP 프로젝터들보다도 밝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원 LCD 빔 프로젝터 중에서는 밝기 원탑입니다. 아주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게 검은색인데요. 검은색은 대동소이한데 검은색의 균일도 면에서는 HQ10이 조금 더 좋습니다. M25의 경우에는 그 색깔이 조금 불균일한 면이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가운데 대각선 방향으로는 파란색이 좀 더 강한 것 같고 오른쪽 윗부분은 빨간색이 좀 강한 것 같고 뭐 이렇잖아요. 자, 요런 그 화면의 불균일함은 있는데 요거는 카메라로 찍었을 때 좀 더 강조가 된 것이고 맨눈으로 볼 적엔 이렇게 아주 튀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불균일한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LCD의 퀄리티는 HQ10이 좀 더 나은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컬러바에서는 그 퀄리티는 M25가 훨씬 좋습니다. HQ10이 약간 노란빛이 나면서 좀 탁한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런데 M25의 화면은 아주 쨍하고 괜찮습니다. 화면이. 그리고 이 스테인드 글라스 부분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바로 LCD의 퀄리티의 차이가 있구나. 즉 HQ10은 LCD 크기가 5.7인치였고 M25는 5인치라고 했잖아요. 디테일을 구현하는 측면에서는 HQ10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분명히 스펙상에서는 명암비가 2만 대 1로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명암비 측면에서는 오히려 M21이 좀 나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요 검은색의 야경에서 명암비를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죠. HQ10이 살짝 좀 뿌연 느낌이 있다면 M25의 경우에는 검은색을 제대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밝기 및 화질 테스트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레이턴시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도 변함없이 레오보드나르의 비디오 렉 테스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바는 127.6ms, 그리고 상단 바는 120.3ms, 그리고 하단 바는 135.3ms. 결코 빠르다고 할 수는 없는 레이턴시 수치군요. 근데 여기 메뉴 중에 입력에 가보면 게임 모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게임 모드를 적용을 해보면 리부팅을 하라고 하거든요. 한번 다시 리부팅을 해서 레이턴시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바는 61.0ms. 오, 빠릅니다. 그리고 상단 바는 53.6ms. 우와, 게임 모드의 성능이 확실하군요. 그리고 하단 바는 68.7ms. 이야, 이 정도면 게임 모드의 체감 성능이 확실한데요. 제가 빔 프로젝터의 레이턴시 성능이 좋다 나쁘다를 가리는 기준으로 보통 삼고 있는 것이 60ms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M25의 경우에는 60ms의 그 기준에 충족을 하는군요. 상당히 빠른 빔 프로젝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레이턴시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인데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운드를 한번 보시죠. 역시 M25와 HQ10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역시 예상대로 HQ10이 낫습니다. 확실히 스테레오의 음장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M25도 나쁜 수준은 아니에요. 특히나 스피커가 뒤에 있다 보니까 뒤에서 벽을 때리고 음이 퍼지면서 나름의 음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노 스피커의 핸디캡을 조금 보충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이제 노이즈 테스트도 한번 해봐야죠. 사실 M25에는 설정에 밝기 모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브라이트 모드가 있고요. 하나는 사일런트 모드가 있거든요. 브라이트 모드는 이 기기로 낼 수 있는 밝기를 빡 내줍니다. 아주 밝아요. 제가 아까 전에 스크린 테스트 할 적에 밝기가 밝다고 그랬잖아요. 그 밝음은 브라이트 모드에서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엄청 밝아요. 그런데 밝으면 열이 많이 나잖아요. 냉각을 해야 되니까 소음도 커지죠. 그런데 사일런트 모드는 말 그대로 조용한 모드니까 이것을 선택을 하면 팬의 소음이 분명히 줄어듭니다. 근데 대신 밝기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취사 선택 사항입니다. 나는 팬 소리가 조금 거슬리더라도 좀 밝게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브라이트 모드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나는 뭐 어차피 밤에 다 불 끄고 볼 거기 때문에 아주 밝을 필요 없어, 조용한 게 더 중요해 하시는 분들은 사일런트 모드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소리로 그 차이를 느껴보시죠. 확실히 차이가 나죠? 테스트는 이 정도면 됐고, 자, 그럼 이제 장단점을 한번 체크해 보시죠. 폭스플릭스 M25의 아쉬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OS나 앱이 많이 아쉽습니다. 왜? 안드로이드 tvOS라 좋다고 했잖아. 좋죠. 좋은데 이 OS에는 설치가 가능한 앱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앱이 있습니다.
즉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유튜브나 아니면 뭐 넷플릭스는 재생을 할 수가 있는데 디즈니 플러스나 쿠팡 플레이는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OS가 AOSP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구글의 공식 인증을 받지 않은 OS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루팅된 기기, 즉 보안상 안전하지 않은 기기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쿠팡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설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이 아주 커다란 한계가 되는 것이죠. 심지어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스토어 내에 아예 없습니다. 다행히 복스플릭스에서 M25에 최적화가 되어서 구동이 가능한 디즈니 플러스 앱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험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잘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M25를 구매하실 때쯤 되어서는 디즈니 플러스 앱은 아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쿠팡 플레이는 설치를 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글쎄요, 뭐 언젠가는 또 복스플릭스에서 또 이 문제점을 해결한 또 다른 앱을 내놓지 않을까 싶은 예상은 합니다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사실 지금은 모르죠. 네, 이게 다가 아니죠.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넷플릭스를 띄워놓을 수 있는데 리모컨으로는 조작이 어렵습니다. 리모컨을 아무리 아래쪽으로 눌러도 스크롤이 아래로 내려가질 않아요. 넷플릭스 앱이 안드로이드 TV OS용 앱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래로 내리려면 가상 마우스 버튼을 활성화시켜야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거 OS나 앱 측면에서는 아주 사용성이 떨어지는데, 아주 거슬리는데 라고 느끼게 되실 겁니다. 편하게 쓰시려면 무선 마우스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선 마우스의 USB 동글을 M25의 USB 포트에다 꽂아두고 마우스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아주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제한이 있는 것 자체가 영 마뜩치가 않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권장드리고 싶은 것은 복스플릭스 M25는 OS가 없는 깡통 빔 프로젝터처럼 하드웨어로만 쓰시고 소프트웨어는 별도의 스트리밍 디바이스, 뭐 예를 들어서 크롬캐스트 4라든가 아니면 각종 무슨 뭐 스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따로 HDMI 포트에 연결을 해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쉬운 점으로는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HDMI 포트가 한 개뿐이라는 것이 아쉽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OTT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스트리밍 디바이스나 스틱 같은 것들을 HDMI 포트에 꽂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포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다른 기기와는 추가로 연결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엑스박스 아니면 뭐 다른 미디어 재생기기, 블루레이 플레이어나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사용하고 싶으면 기존의 스트리밍 디바이스를 빼고 다시 거기다 HDMI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건 많이 아쉬워요. 자, 다음에 세 번째로 아쉬운 점은 그렇죠. 전원 케이블의 길이도 좀 짧고 또 이것이 한국형 플러그가 아니라 EU형 플러그라 가지고 접촉이 조금 헐거운 측면도 있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시스템이 이렇게 빠릿빠릿하진 않아요. 좀 버벅버벅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 CPU가 일단 좀 오래됐고 콜텍스 A53 하면은 그게 벌써 언제적 CPU입니까? 물론 빔 프로젝터나 스트리밍 디바이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조금 오래된 CPU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램도 2기가밖에 안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거기다가 OS도 AOSP이다 보니까 오픈소스 기반으로 얼마나 최적화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앱과 OS 간에 좀 충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좀 버벅버벅거리고 좀 빠릿빠릿한 느낌은 없습니다. 못내 좀 아쉽죠. 자, 그럼 장점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밝기죠.
아주 밝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원 LCD 프로젝터 가운데서는 제일 밝다라는 측면에서 아주 만족했습니다. 이거 보실래요? 거실에 등을 모두 켜놓고 TV와 비슷한 화면 크기를 만들어 놓고 비교를 해봤어요. 이 정도면 거의 TV 대용 아닌가요? TV와 거의 맞짱 뜰 수준의 밝기라면 확실한 장점 맞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레이턴시. 그렇죠. 게임 모드에서의 레이턴시 아주 성능이 좋았다. 역시 만족합니다. 게임 같은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주목하실 만한 기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방금 전에 성능 테스트할 때 보셨죠? 소음 관리가 확실하다. 사일런트 모드가 따로 있어서 확실히 사일런트 모드로 들어가면 소음이 확 줄어든다. 괜찮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디오 연결성이 좋다. 이 얘기는 뭐냐? 제가 지난 시간에 외관에서 특이한 단자가 있다. SPDIF 단자가 있네 라고 놀랐었잖아요. 즉 광출력을 통해 가지고 연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도 좋고, 광출력은 오디오로 연결이 되는 포트니까요. 또 HDMI도 HDMI ARC가 지원이 된다. 오디오 리턴 채널이 지원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패스스루 기능이 지원이 되는 사운드바로 연결을 하게 되면 소리까지 좋은 영상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디오 연결성이 꽤 괜찮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와이파이 6도 지원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와이파이 6 라우터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빠르게 컨텐츠를 이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만족을 하는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때쯤 되면은 제가 한마디 해야 되는데 가성비 얘기가 없죠. 그럼 이 기기는 가성비가 안 좋은 거야? 지금 복스플릭스 M25를 쿠팡에서 425,800원에 팔고 있어요. 야, 이거 좀 비싼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이 조금 있죠. 그래서 제가 에브리컴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요. 물론 하드웨어의 스펙이나 성능이 되게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거 소프트웨어 쪽이 너무 후달려가지고 이것을 40만 원대를 받는다는 건 좀 비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 분명히 좀 싸게 해야 됩니다. 라고 좀 투덜투덜 거렸거든요. 그랬더니 에브리컴에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이거 35만 원으로 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저 때문에 한 7, 8만 원 버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좋은 소식 맞죠? 35만 원이면 이거는 가성비 맞습니다. 하드웨어의 성능만으로도 충분히 35만 원 가치는 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빔 프로젝터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 복스플릭스 M25를 35만 원에 사시고 그렇게 되면 7, 8만 원 아끼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스트리밍 디바이스, 크롬캐스트 4니, 파이어 TV 스틱 4K 맥스니 이런 괜찮은 스트리밍 디바이스를 사서 연결을 하시면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관자의 한 줄 평은 쭈젠 복스플릭스 M25는 원 LCD 프로젝터 중에서 하드웨어 원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밝기, 명암비, 또 레이턴시, 거기다 블루투스 리모트 컨트롤, 거기다가 사운드, 소음, 뭐 하나 빠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드웨어의 성능에서는 아주 만족을 하는 기기였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스트리밍 디바이스로 보완을 하면 아주 최강의 가정용 빔 프로젝터가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